아침부터 아이스 커피랑 따뜻한 커피 믹스 이렇게 하고 또 저의 수다가 시작됩니다. 저렇게 한번 앉는 것도 몸이 무거워서 힘들어요. 아, 요새는 확실히 덜 더운 건 맞아요. 덜 더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와, 어머 상쾌하고 뭐 그런 느낌의 날씨가 아니라 아직도 에어컨을 어떻게든 틀어야 되고 선풍기도 같이 틀어야만 되는, 또 창문도 열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머리 감고 머리 말리다가 양쪽 머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위로 싹둑 잘랐는데 길이가 안 맞네요. 올해 초는 벌써 9월달이고요. 또 9월달 오늘 하루하루 보내면 또 금세 추석일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빠른 것 같죠. 또 자아 비판해야 됩니다. 나 뭐 했지? 일상 요새는 올해는 일기도 제대로 못 썼고요. 메모도 거의 못했고 올해 초 4월 달에 한번 저한테는 좀 큰 시련이 와서 그때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4월 달, 5월 달 그리고 좀 회복 중에 있고 지금 좀 마음이 이제 많이 좀 뗀뗀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이제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나그레입니다. 커피 믹스는 저 토끼와 함께. 제가 원래 아이스 커피는 안 마셨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바뀌나 봐요. 뜨거운 커피 마시면 커피 믹스가 좀 속에 들어가면 약간 텁텁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또 아이스 커피를 또 시원하게 좀 내려줘야 되고. 모르겠어요. 몸이 시원한데 에어컨 틀고 몸은 시리니까 전기장판을 틀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땀은 나지만 운동에서 나는 땀이 아니라서 주방에서 일하면 설거지하면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거든요. 그럼 만사가 막 귀찮아져요. 너무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운동? 근데 생각보다 요새는 아침에 출근길에도 그렇지만 퇴근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운동 그나마 만보 걷기랑 요가였는데 그것도 안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됐어요. 그냥 남들 씻고 밥 해줘서 생계를 이어가는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갔다 오면 샤워하고 나서 더울 때 캔맥주 하나 마시는 거. 지금 좀 덜 더우니까 맥주는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다시 또 따뜻한 커피 믹스로 요새 좀 횟수가 좀 늘었어요. 그 건강은 나쁜 건 하지 말라는데 어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챙기는지 먹게 되고 찾게 되고 악순환이 막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경고등 떠서 또 30만 원 들여서 또 수리했는데 지난주에 또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지? 경고등이 뜨면 운전하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또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아침 일찍 가서 정비를 해야 마음도 편하고. 근데 결국에는 뭐 제가 휴대폰을 들고 왜 흔드냐면은 그냥 내 몸도 그렇고 차도 지금 거의 8년, 9년 차 돼가고 있으니까요. 어쩜 이혼한 거랑 횟수가 비슷해지죠? 거의 비슷해요. 그냥 다 소모품 같아요. 제 몸도 그렇고 제 마음도 움직여지도 않고 내가 계획해도 되지도 않고. 저 휴대폰처럼 보급형 한 3년 쓰게 되면 또 바꾸잖아요. 그 차는 뭐 제일 저렴한 차라고 해도 저한테는 큰 돈이다 보니까 그때 차 샀을 때 거의 1,000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뭐 거의 1년에 100만 원 소비하면 뭐 나름 괜찮긴 한데 이제는 이제 수시로 돈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담으로 오네요. 제 몸도 지금 약간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지 원래 알레르기 비염은 심한데 봄보다는 괜찮은데
그 어저께 주말에 좀 창문틀 한번 닦았다고 또 콧물이 막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 내 몸도 그냥 여기저기 또 아프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그때 막 순간순간 걱정과 짜증과 막 이런 게 막 겹쳤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스려야죠, 슬슬. 원래는 부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차도 막 경고등 뜨고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아, 이것도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 얘가 또 어디가 또 아픈가 보다. 얘도 치료해 줘야 되겠네. 순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용 걱정이 되면서도 얘랑 갈 때까지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없던 애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말하는 순간 또 땀이 폭발합니다. 손가락도 그냥 처음에는 오른쪽 어깨, 팔꿈치, 뭐 손가락, 손목, 뭐 숟가락도 들 수 없을 좀 통증이다. 주사 맞고 좀 치료가 괜찮더니 한 2년 괜찮았거든요. 근데 다시 또 왼쪽으로 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약도 너무 많은 약들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먹기 싫은데 통증을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걱정해서 가니까 지난 주말에도 갔는데 주사 대신 약을 처방해 주니까 정형외과 약이라는 게 소염제가 좀 많고 또 소염제가 성분이 또 위에 부담이 되니까 또 위약도 위를 보호해주는 약도 같이 해줘요. 그게 또 모든 약에는 내성이 생기는데 아프면 먹어야죠. 먹는 게 맞죠. 그게 치료약이니까. 근데 견딜만 하면 약은 거의 먹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자리보존한 걸 제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벌써 9월 달인데 너무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일기도 안 썼지. 어떤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지. 아, 그냥 한순간 어떤 힘든 고비가 올 때마다 그게 회복이 빨리 안 되니까 그걸 분기가 지나가고 아, 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마지막 남은 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고 또 새롭게 뭔가 개발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걱정도 덜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 그냥 안 되는 것도 막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가 걱정한 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 스스로한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간절하게. 음.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저는 밥하는 아줌마잖아요. 그러니까 밥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하기 싫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게끔 나 그래. 너 네 일을 해야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뭐 이렇게 다짐 같은 걸 하거든요. 저한테 그냥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게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다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60이 넘으면 일거리가 많겠어요.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잘 견뎌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벌고 어떻게든 생활이 돌아갔을 때는 뭐 하다못해 뭐 짧은 알바를 할지라도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생각하고 제가 뭐 이렇다 할 만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닌데 나름 많이 가렸고 저부터도 그냥 편견에 좀 찌든 사람이라 이런 일을 하면 저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도 그렇게 봤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누가 누구를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보고 듣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에게도 편견이라는 게 있어서 가급적은 내뱉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뱉는 순간 그 말 자체가 씨앗이 되는 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겪지 않아야 할 것들을 겪게 되고 듣지 않아야 될 말들을 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오래 살고 싶지는 않지만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잘 건강하게 잘 견디자가 제 모토인데 이게 자꾸 몸이 또 나의 발을 대신해주는 내 차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때마다 계획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제 계획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이렇게 좀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저 혼자 하는 말을 영상에 올리는 거는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기를 못 쓰는 대신 아니면 안 쓰는 대신으로 영상으로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들을 어, 가져가고 솔직히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제가 뭐 수시로 이렇게 보진 않아요. 어쩌다 제가 2달 전에 찍은 영상이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맨날 맥주 마시다가 요 자세로만 찍어서 올리거든요. 어, 어떤 때는 조회수가 100도 100명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1000명이 넘은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여긴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들 와서 보시지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봐요. 보면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날에는 이런 걸 했구나. 그리고 다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테라 이동식을 뭐라고 합니까? 뭐 메모리 거기다가 다시 옮겨서 담아놔요. 왜냐면 그러니까 1월 달분 7월 8 그러니까 달별수를 해가지고 그래야 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매 순간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그걸 한번 이렇게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이렇게 찍지 않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요. 5년 전 영상을 보는 것도 되게 새롭더라고요. 내가 저런 모습이었고 저런 말을 했고 원래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오죽하면 조카 결혼식에도 가족 사진을 안 찍었겠어요. 왜냐면 제가 보는 제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에요.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 코, 입은 되게 큰데 눈, 코, 입 크고 얼굴 크고 그러거든요. 제가 거의 그냥 얼큰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큰데 목이 짧잖아요. 키도 안 크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목 가는 반폴라 티를 입어도 이렇게 접혀져요. 목이 짧아갖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목이 짧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커서 얼굴에 받쳐주려고 목이 짧고 굵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잘제잘 이렇게 제가 이제 속에 생각들을 며칠 동안 뭉쳐서 얘기를 하면 약간 속이 좀 편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각자의 고민이나 아니면 약간 속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는 분들은 혼자만의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다지는 않거든요. 이게 타이핑도 되게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독수리 타법이라서 그 라방에는 뭐 어림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라방에 댓글들 보면 크크크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올리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풀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처럼 혼자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자기 얘기를 토로하면서 친구를 붙잡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받는 분들 계시는데 좀 비용이 들죠. 근데 또 내가 친한 식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 얘기 잘 들어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삼가할 짓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물론 좋은 얘기면 좋죠. 근데 자랑하는 얘기 말고 싸운 얘기 말고 그냥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일상적인 얘기 이슈면 괜찮아요. 그건 서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 아니면 되게 불필요한 얘기들이 상대방에게 피로감과 내가 원치 않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고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방어벽이 워낙 큰 사람이긴 한데,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감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건 완전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내가 안에 있는 얘기를 분출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저는 얼굴을 노출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팔을 더듬고 있죠. 너무 땀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트니까 또 피부가 시려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문구 들어서 갱년기야, 뭐 폐경기 증세야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답답하고 그러면 누구 붙잡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혼자 독백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느 순간 내가 얘기하면서 털고도 출근하면서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여유라는 공간이 생겨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다고 미친 사람처럼 아무 그냥 서서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건 좀 미친, 그쵸?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되지 않으면 기꺼이 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운동하고 그러니까 예양적인 사람이라면 나가서 분출하면 좋은데 저같이 안에 꾹꾹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아들이 그렇고 저희 딸이 그렇고.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이제 터지면 되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하모니카든 뭐 어쨌든 기회가 되면 막 해주고 싶었는데 했는데 끝까지 다 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즐기라고 가르치고 그쪽으로 없는 와중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쪽이 아닌가 봐요. 에휴,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러니까 피아노도 배우고 싶은 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없고 사실은 저기 가고 싶었어요. 태권도가 아니라 격투기 있잖아요. 내 몸을 써서 진짜 에너지를 막 그냥 분출하고 싶은데 걷는 것도 지금 버거워하고 뭐 그런데 뭐 조금만 설거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손가락도 뭐 무리가 돼서 이렇게 시큰거리고 아픈데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가 아니 스트레칭 하는 걸로만 근데 근력 운동을 하도 하라고 해서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뭐 저 약도 챙겨 먹지도 않고 이렇게 커피나 줄줄 마시고 있는데 몸이 좋아질까요? 엄마 아빠처럼 자리 보존하고 싶지 않다면서 지금 뭐 건강한 걸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지고 요새 계속 제가 먹는 걸 보니까 라면을 안 먹던 라면을 어저께는 너구리 한 봉지에다가 너구리 한 봉지를 끓여서 밥을 말아 먹었어요. 진짜 위대하죠. 왜냐면 제가 원래 라면을 한 봉지에서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엄마 한 젓가락 먹고 버릴 거야. 이게 너무 많이 애들이 목격을 해서. 근데 이렇게 다 먹네요. 큰일 났다 하면서도 커피 마시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저는 저 비판하는 중이에요. 나 그래. 너 왜 그러니? 정말 왜 그러니? 또 이렇게 말을 해야 오늘 가서 또 남의 밥 해주면서 또 월급을 탈 수 있잖아요. 밥은 하기 싫은데 그 주방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딱 입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하죠. 그냥 전체를 준비하고 뭐 오늘 점심 메뉴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막 뭘 다듬고 쓸고 뭐 눈에 보이는 먼지 제거하고 기름때 제거하다 보면 또 그냥 이제 2시간 남았다. 집에 갈 시간 남았다. 오케이. 그게 또 하루 일상인데 또 어깨가 아프고 마디가 아프니까 진짜 내 맘 같지 않은 하루였다. 예, 금요일 같은 화요일 시작됩니다. 저도 이 영상 마치고 이제 바로 출근할 건데요. 여러분도 오늘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오늘 하루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내일을 맞이하죠. 여러분, 우리 각계분투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